자, 비트코인이 조정이 나올 만치는 다 나온 것 같은데 여기서 바로 올라갈 거라 생각하시나요? 저는 단순하게 생각했을 땐 올라갈 거라 생각하지만 차라리 지금 시점에서는 쉬어가는, 살짝 더 밀리더라도 버텨줄 가격을 버텨주고 올라선다면 더 큰 상승을 위한 정말 막바지 단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주 주봉에서 89K를 수성하는 게 정말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내려가게 되면 다음 주에도 소폭의 하락이 예상된다는 거. 그런데 89K만 버텨주면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89K가 중요한 이유와 함께 다음 주 예상되는 흐름, 그리고 중요 채널과 향후 시나리오를 말씀드릴 텐데 어려운 거 하나 없습니다. 저는 단순히 지금 시장이 조정장이라 생각하고 이게 장기적인 조정이 아니라 단기적인 조정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이 채널들을 알아두고 앞으로의 시나리오만 잘 짠다며 다음 주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매매를 통해서 좀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자, 현재 시간 12월 6일 오후 6시 25분을 지나고 있네요. 제가 어제는 좀 일이 있어서 영상을 못 올려드렸는데 제가 1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매매를 정말 쉴 때는 쉬고 적극적으로 할 때는 적극적으로 해서 그래요. 저도 처음엔 매매를 쉬어야 될 때 이거 롱이겠네 하고 들어갔다가 청산당하고 숏이겠네 하고 들어갔다가 또 청산당하고 그래서 지금은 100% 확신은 아니더라도 100%에 가까운 자리가 딱 나오게 되면 그때만 매매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노하우들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리면서 비트코인 전략도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계속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이 값은 좋아요 하나로만 받겠습니다. 자,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뭐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12월 3일에도 현물은 잘 모아두셨죠? 라고 하면서 상승 장악형 캔들은 좋지만 94.2K 이게 핵심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 넘고 나서 한 번 더 튀어 오를 수는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바로 올라가기에는 벅찬 상황이다. 자, 그러면서 스토캐스틱 보조지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물론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은 하겠지만 스토캐스틱 보조지표를 보면서 조정 가능성이 높다는 걸 3일부터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리고 12월 4일에도 너무 큰 기대를 하시기보다는 살짝 밀렸다가 가는 흐름을 좀 기대해보자. 뭐 기대라기보다는 예측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정확하게 제가 3일 날부터 94.2K 이거 못 넘어서고 종가 마감하면 밀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단순히 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결과로서만 보여드려요. 그래야 제 관점에 있어서 신뢰성이 쌓이기 때문에 제가 틀린 부분은 저도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좀 맞아떨어진 부분은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만 보시더라도 이런 흐름에서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예측이 가능하니까 영상 집중하신다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자, 그래서 어제 영상은 못 올려드렸지만 구독자분들께는 쇼타점을 잡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저 또한 쇼타점을 잡았었는데 저도 중간중간에 수익을 내면서 가고 있거든요. 리플은 다 정리를 해서 지금은 비트코인 숏만 들고 가고 있지만 아무튼 뭐 흐름을 보면서 롱 자리가 온다면 또다시 롱을 들어갈 거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스터디룸도 구독자분들께 계속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이 타점들을 놓치신다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계속 놓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스터디룸 입장하신다면 여러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자신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데이터 하나를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이게 어저께 나왔던 데이터인데 BTC 고래 입금 증가, 단기적인 경계 구간이다라는 주제로 나왔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보게 되면 최근 비트코인 거래소 고래 비율, 이게 크게 상승하면서 대규모 보유자들이 매도를 염두에 두고 거래소로 자산을 옮기고 있다는 신호가 좀 뚜렷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고래 비중이 높아지는 구간은 보통 시장에 부담을 주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주의가 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전체 거래소에서 고래 비율이 좀 상승세가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 검은색 선이 비트코인 가격이고 이게 고래들의 입금 비율인데, 자, 지금 전체 거래소 고래 비율은 0.512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2024년 9월 이후로는 여기 보이시죠? 그 이후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신고가를 썼을 때
그 전에는 신고가를 쓰기 전에 고래 입금 비율이 많아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락이 나와줬어요. 자, 이 수치가 높다라고 해서 장기적으로 빠질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겠지만 지금 일반적으로 0.5 이상이 단기적으로는 좀 경계해야 될 구간이다 보니까 고래 자금이 늘어날수록 매도 압력이 커지면서 조정 가능성도 조금씩 열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낸스에서는 이 상승 흐름이 더욱 뚜렷하다고 해요. 바이낸스의 고래 비율 EMA는 0.427로 여기까지 올라왔었죠. 2025년 4월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뭐 이 수준이겠죠. 세계 최대 거래소이다 보니까 여기서 거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깊은 유동성을 활용한 매도 준비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거래소는 신고가를 쓰기 전에 여기서 엄청나게 올라왔잖아요. 근데 바이낸스는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때 찍고 나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100% 맹신해서는 안 될 지표지만 이 지표를 보면서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의 단기적인 좀 저항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보니까 아무튼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며 여러 거래소에서 동시에 고래 비율이 상승하는 흐름을 대형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을 위한 이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렇게 신호로 볼 수가 있고 이는 자연스럽게 단기 매도 압력과 가격 저항을 강화하면서 최근 상승세가 둔화된 시점과 맞물리기 때문에 자산 분배 국면 가능성과 단기 하락 리스크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런 데이터들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 체크하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뭐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데이터들을 토대로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제 영상 잘 꾸준히 챙겨보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스토캐스틱 보조지표잖아요. 자, 스토캐스틱 보조지표가 이때 97까지 올라왔었는데 이전의 모습을 봤을 때에도 95 이상으로 올라왔을 때 한 번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12월 3일부터 스토캐스틱 보조지표를 100% 맹신해서는 안 되지만 이 지표로 봤을 때는 한 번 더 크게 못 올리며 빠질 가능성을 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물론 이 보조지표 계속 말씀드리듯이 100% 맹신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후행적이기 때문에 후행적이긴 하지만 아무튼 가능성이 있었던 자리에서는 우리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래들의 입금 비율도 늘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하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물론 이게 스토캐스틱 보조지표가 50을 넘고 조정을 보였다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려가다가 50 수준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한 번 더 튀어 오를 수는 있긴 하는데 이전에도 보시면 여기서 고점을 찍고 쭉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 흐름이 또다시 이어질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는 생각하지만 이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며 50 수준에서 위로 올라타지 못한다면 그때는 조정폭이 조금 더 클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럼 현재 시점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바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패러렐 채널은 제가 많이 그어놓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죠. 제가 뭐 지난 영상이나 스터디룸에서 기준값을 좀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자, 그래서 이 여섯 번째 상승 패러렐 중심이 이 빨간색 선이고 세 번째 하락 패러렐 상단이 이 파란색 선이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4시간봉 기준으로 이 여섯 번째 상승 패러렐 중심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살짝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주말 사이에 조금 더 눌리고 간다며 이 흐름을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여기서 버텨주면서 가는 흐름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관점 2번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하락 패러렐 상단을 보시면 여기서 저항을 맞다가 내려오면서 또다시 저항이 됐다가 지지를 보여주지도 못하고 한번 올렸다가 또 내렸거든요. 그럼 이 지지를 체크하러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상되는 흐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또다시 두 번째 하락 패러렐 중심에서 저항을 막고 여섯 번째 상승 패러렐 중심을 지지를 보여주려다가 실패하는 모습. 그러면서 여기까지 빠진 다음에 올라타고 그 다음에 지지를 보여주면서 또다시 저항을 한번 막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탈 때 들어가는 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예상되는 진입가가 89K인데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죠. 89K의 중요성. 자, 우리가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 강한 양봉이 들어섰던 자리가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 중간 가격대가 89K 정도가 되게 되는데 이거를 한번 버텨줬고 한 번 더 버텨줬고 한 번 더 버텨줬다?
근데 여기서 저항을 맞고 내려온다면 다시 한번 크게 밀고 회복을 할 때 들어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89K를 기점으로 해서 이탈됐다가 저항 맞고 그 다음에 89K를 회복할 때 그때 들어가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건 1차 매수 그 관점인데 뭐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여기서 담으셔도 되긴 하거든요. 큰 하락이 나왔을 때에는. 근데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좀 모르시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뭐 1차 TP도 말씀은 드리지만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업로드가 되게 되면 그 시간 텀이 한 3, 4시간 정도 되거든요. 자, 3, 4시간 동안 타점이 왔는데 못 들어간다? 너무 아쉽잖아요. 수익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타점이 나올 때는 이렇게 구독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도 이렇게 수익을 내면서 가고 있다라는 거. 참 어렵지가 않아요. 요즘에는 타점이 괜찮아서 1차 매수만 하고 바로 수익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한 번씩은 2차 매수, 3차 매수도 고려를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이 너무나도 변동성이 커진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 스터디룸 공유받는 방법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런데 이게 마냥 또 빠지기에는 그건 또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시나리오로 좀 말씀을 드리며 이게 89K를 버텨서 드릴 수 있는 말인데 자, 90.8K면 여기거든요. 그리고 89K면 아까 여기잖아요. 이 양봉의 중간 가격대. 자, 보시게 되면 90.8K 이거는 4시간 봉상 종가 마감했던 자리거든요. 근데 다음번에 지지를 받았고 또다시 지지를 받으면서 들어 올렸었는데 이탈되면서 이제 큰 하락이 이어졌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걸 지지받고 다시 한번 이거 내려가면서 저항을 맞고 다시 내려왔다가 89K를 버틴다면 89.6K 자 이게 지금 4시간 봉상으로 오늘의 저항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 흐름은 여기서 올라타도 좋고 안 올라타도 좋은데 90.8K를 한번 저항을 맞고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이걸 지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올라탈 때 그런 시점에서 들어가는 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지금 들어가도 90.8K까지는 먹을 수는 있긴 한데 이게 지지가 나왔다라고 해서 바로 들어가기보단 저항을 체크하고 지지를 체크한 다음에 그때 들어가는 시나리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죠. 89.6K. 물론 여기서 바로 빠지고 또 빠지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럴 때에는 뭐 손절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89K를 버텨준다면 빅롱 자리가 한번 올 수도 있다 보니까 롱타점을 제대로 좀 째리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92.3K가 1차 TP거든요. 저항 맞을 거 저항 맞으며 다음 저항 때까지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타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이 타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조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죠. 자, 저 또한 이렇게 수익을 내면서 가고 있는데 제가 만든 보조지표긴 하지만 참 좋은 게 신호가 뜨기 전에 깃발 신호가 나오고 깃발 신호가 뜨게 되면 위에는 익절가가 나오죠. 물론 셀 기준입니다. 셀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잘못 말씀드렸네요. 밑에는 익절가가 나오고 위에는 손절가가 나옵니다. 자, 이게 셀 기준이고 바이 기준으로는 어떻게 나올까요? 위에는 익절가가 나오고 아래에는 손절가가 나오겠죠. 물론 이게 익절가에 딱 도달하게 되면 타겟이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차트만 보면서 매매하신다면 이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혼자서 매매도 가능하실 거고 그런데 내가 24시간 동안 그리고 직장인이다 보니까 이게 언제 타점이 올지 모르겠고 또 이게 신호가 나오더라도 정말 진입해도 되는지 그런 걸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모두 공유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참 어렵지가 않죠. 제가 손절가, 익절가, 뭐 진입 타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만 따라 하셔도 제가 수익을 내는 것보단 덜 하실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수익을 꾸준하게 챙겨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결과로서 보여드리는 사람이니까 그 결과값을 보고 따라 하셔도 좋고요. 자 물론 이 셀 타점이 나오고 나서 지금까지 아무런 신호가 아직 안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은 비중을 줄이고 숏타점을 좀 이렇게 들고 가고는 있는데 저도 흐름을 보면서 정리는 할 예정이긴 합니다. 자 그럼 이 보조지표를 공유받는 방법과 이 스터디룸에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바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자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거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구글 폼이 딱 나오게 되거든요. 자 먼저
이 구글 폼에서 제 이름, 이무혁 전문가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구글 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스터디 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걸 누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빗썸이나 업비트에서도 상승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 요즘에는 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2개에서 3개 정도 많이 말씀드리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받아보실 분들은 이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뭐 트레이딩 교육법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전자책으로도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전자책으로 트레이딩 노하우도 좀 알고 싶다 하시면 이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보조지표도 이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보조지표가 상당히 좋은 게 아까 보여드렸듯이 플래그 신호가 뜨고 바이가 뜨든 셀이 뜨든 신호가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위에는 익절가가 나오고 아래에는 손절선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는 바이 기준인데, 자, 셀 기준으로는 밑에가 익절선이 나오고 아래에는 손절선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딱 익절가가 도달이 되게 되면 타겟이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시기엔 정말 편하시겠죠. 자, 그런데 차트를 24시간 내내 보시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터디 룸에서도 보조지표를 통한 타점이 나왔을 때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은 스터디 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중복 선택도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다 체크하셔도 되니까 원하시는 것에 맞춰서 양식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제 이름이 안 보이거나 이 구글 폼을 작성하는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에 번호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 번호로 뭐 스터디룸 입장하실 분들은 스터디, 뭐 보조지표면은 뭐 보조지표면 보조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제가 딱 봤을 때 알아보기만 편하게 보내주시면 끝입니다. 참 쉽죠? 어려운 거 없으니까 뭐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관점에 대해서 요약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어갈 땐 쉬어가야죠, 정말로. 자, 지금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점에서 반등이 한번 나왔고 한번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면서 여기서 이전에 한 차례 지지를 보였던 구간에서 저항이 나왔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토캐스틱 보조지표도 단기적인 고점을 예상할 수가 있었다 보니까 뭐 세력들이 뭐 이런 흐름을 만들긴 하겠지만 조막손들, 뭐 개인 투자자들도 계속 여기서 매도를 하게 되며 결국에 세력들도 끌어올릴 마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지표들이 뭐 후행적이다, 믿지는 못하겠다 이러실 수는 있어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그 관점들과 뭐 보조지표를 활용한 그런 매매도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지금 이 저점 추세를 있는 선을 봤을 때에는 이거를 지지를 체크하러 내려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89K를 버티는지 그것도 정말 관건이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주봉 상황에서 이 패러렐 채널 여기서 지지를 못 받고 못 올라서며 결국에 이때처럼 지지를 못 받고 못 올라선다면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겠죠. 자, 이전 모습도 보게 되면 여기서 지지를 보였던 구간들이 있는데 이탈되면 좀 낙폭이 나오면서 다음 지지 라인 때까지는 좀 체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최대치로 봤을 때는 80K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지금 시장 상황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뭐 낮아지더라도 저는 이거 올라타면서 반등이 시작되고 빅롱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런 흐름이 안 나오고 빅숏 흐름이 예상된다면 제가 다음 영상이나 뭐 그런 신호가 나왔을 때 바로 한번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 영상이 좀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만 남겨주시고 상승을 위한 그런 기우제 같은 느낌으로 댓글로도 상승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